자,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이 나오겠죠.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이에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봤던 상관 분석은 상관관계, 이름이 똑같죠? 상관 분석, 상관관계. 상관은 서로 관계는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없을 때를 상관이라고 하고요. 인과관계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한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독립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독립변수가 뭐냐면 원인변수. 얘는 원인변수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다른 쪽에 뭐예요? 결과변수. 얘에 의해서 얘가 변화해야 돼요. 거꾸로는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연구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경찰관 수하고 범죄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찰관 수하고 범죄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경찰관 수하고 범죄율하고 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일까요? 경찰관 수가 올라가면 범죄율이 올라가나요? 범죄율이 올라가면 경찰관 수가 올라가나요? 범죄율. 자, 이게 어때서? 이게 왜 이게 서로 틀리면 왜 다른 문제가 발생하나? 자, 이거죠. 경찰관 수가 올라가면 범죄율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경찰관 수가 내려가면 범죄율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마을마다 경찰관을 안 두면 범죄율이 제로겠네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아니죠. 이게 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범죄율이 올라가면 경찰관 수를 많이 둬야 되겠네요? 맞죠? 범죄율이 적은 데는 경찰관 수를 줄여야 되고요. 그죠? 맞죠?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경찰관 수가 원인이 아니고요. 범죄율이 원인이고 경찰관 수가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원인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그때 얘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한다 그래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 예측하고 설명할 때 쓰이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결과값을 할 때 수학에서 나오는 이런 그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볼게요. 회귀식을 이용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측을 하고요. 하나는 설명을 해요. 방법은 이겁니다. 회귀식을 예측할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피를 뽑아요. 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할 때 여러 개 값을 막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무슨 병에 지금 걸릴 확률이 몇 %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값들을 집어넣을 때 예후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해서 값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경제학과에서는 내년도 GDP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도 실업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런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내년에는 뭐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귀 직선을 이용해서 값을 어떤 내년도의 예측값을 찾아내고 예측할 때 쓰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게임 회사랑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지금 2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에. 뭐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게임 회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하는 사용자들이 계속 게임에 몰입하려고 그러면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려고 했던 시기예요. 그때 당시가 3D가 없었을 때예요. 3D 게임이 안 나오고 리니지 1인가 리니지 2가 막 나오려고 했을 때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인데 뭐가 있냐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게임의 디자인 그때 2D였는데 3D로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게임을 3D로 하면 얘가 재미를 느낄까? 뭐 이런 거. 지금은 3D 게임이 다죠? 그럴 때니까.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도구, 보상이면 게임을 몬스터를 한 번 죽일 때 그 아이템을 줘야 되느냐? 10번 죽이면 아이템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100번을 줘야지. 아이템을 쉽게 얻게 해주면 게임에 몰입하느냐? 아니면
아이템 구하는 게 힘들어야지 게임을 몰입할 거냐, 뭐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냐면 이 중에 뭐가 제일 점수가 높지, 관계가 높은 거지? 왜냐하면 돈이 1억분이 없어요. 게임 투자를 하는데 5개 다 투자를 못 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두 개만. 그러면 뭘 보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값들을 이용해서 요게 값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맞죠? 0.352가 제일 높죠? 그러면 1순위로 게임 개발할 때 뭐를 가장 고려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디자인. 그래서 2D에서 3D로 넘겨서 게임을 3D용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신상품도 개발하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회귀 분석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걸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요게 그거였고요. 요게 게임 얘기였고. 그런데 요게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분류를 합니다. 분류. 얘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도 쓰이고요. 통계 기법에다 넣기도 하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의미가 저거예요.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조직 몰입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기업에서 저걸 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직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직이 1년도 안 되죠? 이직, 다른 데 회사로 옮기는 게 1년도 안 돼요. 그럼 우리 회사에 계속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직을 할까?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학교 같으면 자꾸 자퇴율이 높아요. 그러면 자퇴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그걸 안 하게 해줘야 감소시켜줘야지 사람들이 자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들이 자꾸 이직 의도를 하는데 이직 의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직 의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뭘 하냐면 분류라고 해요. 얘를. 분류해 주는 겁니다. 이직 의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주는데 어떤 게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걸까라고 연구를 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의미입니다. 됐죠?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인지 B인지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직 의도가 높네? 그럼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이직 의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잘 달래야죠. 커피도 한 잔 더 사주고, 그죠? 자꾸 술도 한 잔 더 사주고 그래야지 이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심리적인 건강이냐? 심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술 한 잔을 자꾸 사줘야 되겠죠? 신체적으로 이제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운동시켜줘야 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의 분류하는 거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분석 기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분석 기법을 배웠는데 이런 분석 기법들은 뭐냐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기관이나 여러 개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하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될 텐데 그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런 분석하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하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에요, 말하자면. 해결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틀리겠죠. 그죠? 해결책을 모르면 가서 엄청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주면 분석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혼내겠죠. 근데 이런 걸 딱 주면 알아서 잘 분석하면 이제 사랑받는 거겠죠?